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이스라엘 연구진이 현재까지 확인된 모든 종류의 코로나19 변이를 무력화하는 항체를 찾았습니다. 텔아비브대 세클러 의학부 연구팀은 과학저널 커뮤니케이션스 바이올로지에 항체 실험 결과를 게재했습니다. 연구진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10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환자의 B세포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B세포는 백혈구에 속하는 일종의 림프구로 항체를 만듭니다. 연구진은 해당 B세포에서 총 9종의 항체를 분리해냈습니다. 이번 실험은 이 항체들이 델타, 오미크론 등의 코로나19 변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피는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두 종류의 항체가 모든 종류의 변이에 효과적으로 중화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항체 이름은 각각 TAU1109와 TAU2310으로 정해졌습니다. 면역을 획득하는 방식은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코로나19 특유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형성되는데 우리 몸은 이를 이물질로 인식해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항체가 생기게 됩니다. 새롭게 확인한 두 종류의 항체는 수용체 결합 부위가 아닌 스파이크 단백질의 다른 부분에 결합해 다양한 변이를 중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감염 후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지만 감염 직후 이런 항체를 제공하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효능이 뛰어난 항체로 치료한다면 새 변이가 출현할 때마다 추가 접종을 할 필요성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영국인의 정신적 지주이자 영연방의 수장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로 서거했습니다. 영국 왕실은 여왕이 8일 오후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떴다고 밝혔습니다. 왕위 계승권자인 여왕의 큰아들 찰스 왕세자가 즉각 국왕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여왕은 25살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뒤 영국의 군주와 영연방의 수장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영국 최장수 군주이면서 세계 역사상 두 번째로 오랜 기간 재위하며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온 여왕은 즉위 70년 만에 임무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6일 신임 총리를 임명하는 등 최후까지 역할을 충실히 다했습니다. 이날 왕실이 여왕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의료진의 판단을 공개한 후 왕실 직계 가족들은 속속 벨모럴 성에 모여들었고 BBC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여왕 관련 소식을 생중계로 전하는 등 전국이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는 20일과 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연준의 금리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이뤄진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인상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미 언론은 7일 제롬 파월의 인플레이션 전투 약속이 또 한 차례의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달 추가 자이언트 스텝을 전망했습니다. 연준은 실업률을 높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는 공개 약속의 여파로 이전에 또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하는 길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번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이 연준의 책무라며 가정이나 기업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인터뷰에서 향후 FOMC 회의에서 0.75%포인트 추가 금리 인상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피력했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연준 내 대표적 매파 성향의 사람으로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정책 금리 수준까지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회의에서 연준은 향후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할지, 이후 금리 인상 속도는 어떻게 조절해 나갈지 고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언론은 일부 당국자들이 연말까지 4% 가깝게 금리를 올리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경우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취한 뒤 오는 11월과 12월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 소폭 인상이 뒤따르는 접근법이 가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성인 10명 중 2명은 총기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그중 흑인이나 히스패닉 성인들이 총기 위협 혹은 총기 폭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카고대 해리스 공공정책대학원이 성인 1,3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5년간 흑인은 54%, 히스패닉계 27%는 가족 혹은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총기 관련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백인은 13%였습니다. 조사에서 향후 10명 중 4명이 총기 폭력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카고대 옌스 루드비히 교수는 이번 여론조사는 총기 폭력이 많은 미국인,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중의 우려도 상당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응답자 중 3분의 1은 총기 폭력이 작은 지역사회 내에서도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더 엄격한 총기 규제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 중 52%는 총기 난사 사건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의 신상 보호를 위해 총기를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뉴욕 버팔로의 총기 난사를 비롯해 텍사스 유발디 초등학교 난사, 그리고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일리노이 하일랜드 파크 등 총기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안 증오 범죄가 증가하자 아시안들의 총기 구매가 다른 인종에 비해 43%가 늘었습니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000명 이상의 아시안이 총기 살인, 자살, 우발적 총격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 통상장관이 7일 미국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와 워싱턴 DC에서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급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려에 관해 협의를 이어나가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및 한미 FDA 이행과 관련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한국 측의 우려를 경청한 후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별도의 합의 채널 구축을 합의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USTR과 앞으로 협의를 이어가는 협의체를 합의하는 과정이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미국 측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가능한 많은 대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측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 방문 기간 백악관 미국 상하원 주요 의원, 띵크탱크 전문가 등과도 만나 IRA와 관련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합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본부장과의 회의에서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백악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전 세계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있지만 미국에서 뷰티 산업만큼은 유일하게 매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제 불황 속에서도 저렴한 제품으로나마 사치를 부리고자 하는 전시 효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포스트는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 압박으로 지갑을 닫으면서 의류, 그로서리, 전자제품 등의 사업은 피해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오르는 추세 속에서도 화장품을 포함한 전반적인 뷰티 산업의 매출은 타격이 없었으며 오히려 제품 판매량이 늘어나기도 한 것입니다. 그동안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전 세계 기업들은 몸살을 앓는 가운데 소매업체들은 인플레이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런 리스크 속에서도 뷰티 산업만큼은 매출 증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소매업체인 타겟, 콜스, 놀스트롬, 메이시스 등이 지난 2분기 뷰티 사업 매출은 대폭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화장품은 물론 헤어, 스킨 등 뷰티와 관련된 사업의 확장세가 눈에 띕니다. 경제 불황기에도 사치를 부리고 싶은 소비자들이 과거 대공황 시절에 립스틱같이 저렴한 제품에 주목하면서 매출이 올라갔던 기현상처럼 지금도 뷰티계에서 그런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카고 남부상가의 경우도 흑인들을 상대로 한 뷰티 업계는 인플레이션을 잘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로 집에만 머물던 사람들이 밖으로 다니면서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니 뷰티 관련 품목은 자연스레 매출이 늘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비즈니스로 각광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7월까지 8-9%를 넘나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8월치는 오늘 13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5만 403명, 신규 사망자 수는 353명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4,902명, 신규 사망자 수는 16명입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